네, 건축 신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까지 제2절의 건축물의 건축 허가 부분 봤죠? 이제는 건축 신고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고 대상을 보면은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시장, 특별자치시장, 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면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원래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신고만 하면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거니까 좀 더 절차를 간소해 준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인데 신고를 하면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건축물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이 부분도 시험에 단골 출제되는 부분이니까요. 좀 어렵고 외워야 될 것들, 신경 쓸 것들이 많이 있지만 다른 덜 중요한 부분을 한번 들보는 한이 있더라도 계속 시험 전까지 반복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에 증축, 개축, 재축 건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국민주택 규모인 85제곱미터 이내에 증개재라는 거죠. 이 뒷부분은 생략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 고 3층 미만인 건축물. 그러니까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이라고 하면 좀 소규모 건축물을 말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건축 신고만 하면은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 준다는 건데 여기서 이렇게 외우세요. 연 2, 고 3, 미.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연이 고 3미. 연이가 고 3이고요. 예, 아름다워요. 미. 그런데 지구단위 계획, 방제구역, 붕괴 위험지역. 지, 방, 붕은 제외된다는 거죠. 이런 곳은 좀 위험한 곳이니까 또 중요한 곳이니까 이런 곳에서는 연이 고 3미라 할지라도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역시 연이 고 3미인 건축물의 대수선. 연이 고 3미인 건축물의 대수선. 연이 고 3미이면 대수선의 경우 신고만 하면 된다는 것이고요. 주요 구조부에 해차가 없는 등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수선. 네, 그래서 요 6가지가 나오는데 많이 봤던 거죠. 내기, 보틀, 바, 주. 그런데 그때 대수선 건축법 적용 대상 행위 중에 나온 대수선의 내용과 다른 것은 그때 보면은 이제 증설, 해체, 수선, 변경 이렇게 4가지 행위가 나왔었는데 그래서 증, 해, 수, 변 여기서 증설, 해체, 변경이 아닌 그냥 단순 수선일 때는 증설, 해체, 변경이 아닌 단순 수선일 때는 이 수선에 해당하는 대수선일 때는 신고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력벽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경우, 기둥을 3개 이상 수선하는 경우, 바닥, 벽 또는 면적을 수선하는 경우. 증설, 해체, 변경이 아닌 그냥 수선인 경우에는 대수선이라 할지라도 신고만 하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즉 신축을 말하는데요.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소규모 건축물의 신축, 그 다음에 건축물의 높이를 3m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표준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 그 다음에 공업지역, 지구단위구역, 계획구역 및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그 다음에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면적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m 이하의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 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의 온실, 창고 및 축사, 온실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암기해 두시면 됩니다. 103표 오이공장, 고이실사. 자,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건축물의 높이를 3m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표준 설계도서, 500제곱미터 이하인 2층 이하인 공장, 5.2 공장, 창고, 고 연면적 200m, 온실, 축사,
400m. 그래서 고2 실사 뭐 이런 식으로 암기 코드를 따서라도 꼭 눈에 익혀주시고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이 건축 신고의 효력 상실 부분입니다. 건축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으면 그 신고 효력이 없어집니다. 다만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신고일로부터는 1년이에요.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신고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반드시 비교해서 같이 암기해 둘 것이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해야 돼요. 공장은 3년이었죠. 그러지 않는 게 허가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요거 기억나시죠? 이것과 반드시 같이 비교해서 암기를 해 두셔야 되는데 이렇게 해주세요. 신고 후에는 1년 신일 선풍기 있죠? 신일 선풍기로 허위 신일 선풍기 여름에는 더울 때 이제 신일 선풍기로 허세요. 허위 허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신고일로부터는 1년 이내 왜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 착수하지 아니하면 신고 효력이 없어질까? 아마도 신고를 통해서 좀 건축 절차를 간소화해 준 건데 쉽게 해준 건데 그렇게까지 해줬는데 뭐 2년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취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1년 이내에는 공사에 착수해라. 이제 허가는 어렵게 받았으니까 2년 정도 여유를 주겠다. 뭐 그런 취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건축주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음에 이런 구분에 따라서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어떤 때 허가하고 어떤 때 신고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바닥 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신축, 증축, 개축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를 받고 그 밖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면 됩니다. 또 신고 대상 건축물의 경우 변경 후에 건축물의 규모가 신고 대상 규모보다 크지 않을 경우 신고하고요. 그 다음에 건축주, 설계자, 공사 시공자 또는 공사 감리자를 변경하는 경우에 신고합니다. 자, 건축주, 설계자, 공사 시공자 이런 것들을 변경할 때는 신고한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물론 경미한 사항 변경, 그러니까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또는 용도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괄 변경 신고 한번 읽어보시고요. 가설 건축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설 건축물은 종종 나오는 부분이니까 자세히 살펴보시고요. 자, 먼저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 있고요.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이 있어요. 먼저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및 도시군 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가설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허가권자는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허가를 해줘야 되고요. 허가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다음의 경우에는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개발행위 허가에 위배되는 경우. 개발행위 허가에 위배되면은 허가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을 바꾸면은 개발행위 허가에 위배되는 경우가 아니면 허가를 해야 한다는 얘기죠. 4층 이상 경우 너무 높죠? 네, 이런 경우는 가설 건축물이 4층 이상인 경우는 허가해서는 안 된다. 네, 3층 이상인 경우는 허가를 해야 한다는 얘기고요. 다음에 요 밑에 이제 4가지가 있는데요. 4가지 경우가 아닌 경우는 허가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허가를 그러면은 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뭐냐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나 철근 콘크리트 구조인 것은 뭐 가설 건축물인데 뭐 철근으로 건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는 이제 허가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런 경우인 경우에는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존치 기간 3년 이내일 때 이제 허가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아닌 경우에는 존치 기간이 3년을 넘어가 버리는 것은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말을 뭐 아닌 경우인 경우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가설 건축물이라는 것은 잠깐 있다가 해체해야 되는 건축물이니까 그 잠깐 있어야 될 그러한 구조에 해당하지 않은 좀 영구적인 것
너무 튼튼한 거 그런 것들은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존치기간 3년도 이내이어야지 너무 오랫동안 존치시키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은 가설 건축물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다만 도시군 계획 사업이 시행될 때까지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도시군 계획 사업이 시행할 동안 계속 뭐 임시 숙소나 뭐 임시 창고나 그런 것들을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존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의 존치 기간은 2년 이내여야 한다. 이거는 이제 3년 이내니까 틀린 거죠.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 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전기, 수도, 가스를 다 설치를 해야 되는 경우는 가설 건축물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으로서 뭔가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것은 임시 가설 건축물의 어떤 목적에 해당되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허가해서는 안 되겠죠. 자,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내용을 좀 읽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허가 대상이 아니라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이 있어요. 이거는 좀 더 간편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간단한 정말 임시로 사용할 목적의 가설 건축물들에 대해서는 이제 신고를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재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 건축물 등이 해당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너무 많거든요.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이런 재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 건축물에 해당된다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두고 그 다음에 내용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 건축물 및 공작물이고요.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이런 거. 그 다음에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 건축물. 그런데 이거는 10제곱미터 이하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컨테이너 또한 이와 비슷한 가설 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 그 다음에 도시지역 중 주상공 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용, 어업용 비닐하우스. 예, 비닐하우스. 그러나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그 다음에 야외 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m 이하인 것.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옆에 문제 보면은 조립식 구조로 된 주거용으로 쓰는 가설 건축물로서 연면적 20제곱미터인 것은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이다. 이 축조 신고 대상에 주거용은 없었죠. 재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 건축물 등이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 건축물의 존치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는 것. 허가 대상 건축물과 같았습니다. 그 다음에 가설 건축물의 존치 기간 연장. 이 허가권자는 가설물의 존치 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해당 가설 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존치 기간의 만료일 등의 사항을 통지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가설 건물의 건축주는 이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해야 하는데 연장을 신청하거나 신고해야 하는데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인 경우는 존치 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허가를 신청하고요.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은 존치 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신고합니다. 자, 알아두시고요. 자,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원래는 내용이 많은데요. 다 살펴볼 필요는 없고 이 정도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건축사의 설계 대상인 경우는 이 건축 허가와 건축 신고, 리모델링이 있어요. 그러니까 건축 허가, 건축 신고, 리모델링을 하려면 건축사가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건축물의 건축 등은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건축 신고를 해야 하는 건축물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건축사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공사 감리도 있는데 연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의 공사 감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 시공자에게 상세 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는 것 한번 읽어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용승인,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을 다 지었으면은 이 건축물이 건축물의 용도와 어떤 구조에 맞게 건축이 되었는지를 관계 기관에서 와서 검사를 한 후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내준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 후에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마음대로 건물 다 지었다고 막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건축주가 건축 공사를 완료한 후에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공사 감리자가 작성한 감리 완료 보고서 그리고 공사 완료 도서를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허가권자에게요. 그러면 이 허가권자는 사용 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해 사용 승인서를 내줘야 합니다. 무한정 끌 수 있는 게 아니라 7일 이내에 결판을 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후에 이제 건축주는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 시기가 원칙적으로는 사용 승인을 받으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인즉 사용 승인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외가 있는데, 즉 예외란 건 뭐냐면 사용 승인 전에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예요. 허가권자가 7일 이내에 사용 승인서를 내주기로 했는데 그걸 내주지 않는 거예요. 계속 미루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죠. 그런 경우는 이렇게 미교부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 기간을 정하여서 임시 사용 승인을 한 경우, 그런 경우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임시 사용은 이렇게 나오니까 조금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용 승인을 했다는 거는 뭐냐면은 하수도법에 따른 배수 설비의 준공 검사 및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의 준공 검사를 했다는 거고요. 뭐 대기 오염 물질 배출 시설의 가동 개시 신고를 했다는 거니까 사용 승인을 받으면 이런 것들도 같이 한 것으로 간주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 임시 사용 승인을 할 수 있는데 임시 사용 승인의 승인권자는 역시 허가권자가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조건부 임시 승인을 할 수가 있는데 아무 때나 조건부 임시 승인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 방화 등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임시 사용 승인을 할 수가 있고, 대표적인 경우가 그 건축공사가 완료된 시기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에 부적합한 시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설비를 다 해서 사용 승인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겨울에 건축물이 완료가 되었다. 이때 언 땅을 파서 뭐 식수나 조경 같은 걸 할 수는 없으니, 그렇다고 그게 안 되었다고 봄까지 사용 승인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미리 임시 승인을 해주되, 그 조건으로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내년 3월까지 해라, 4월까지 해라라고 조건을 달아서 임시 사용 승인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리 건물은 사용하고 또 때가 되면은 조경을 한 후에 이제 사용 승인을 다시 받으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되고, 임시 사용 승인 기간은 2년 이내로 해야 돼요. 임시 사용 승인을 뭐 10년 그렇게 해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허가권자는 대형 건축물 또는 안방공사 등으로 인하여 공사 기간이 긴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유도리가 좀 있어야 되겠죠. 안방공사 같은 경우는 2년 내에 할 수가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같이 비교하면서 알아둘 게, 이 건축 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그 제한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2년이었죠. 그리고 그거는 1회에 걸쳐 제한 기간 연장 1년을 할 수가 있었어요. 2-1-1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임시 사용 기간 2년이고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만 해놨어요. 같은 2년이지만 뒷부분이 다르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비교해서 꼭 암기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3절 대지와 도로 부분으로 가서 또 다음 시간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